여러분,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영수증 느끼고 계신가요? 외식 한 번에 2만 원은 기본이 된 요즘 그냥 물가가 올랐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면에 숨어있는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지금 일명 전쟁 추경이라 불리는 역대급 규모의 추가 경정 계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성장은 멈추고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숫자로 사실로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추가 경정 계산, 줄여서 추경은 본 예산이 부족하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썼고 경제 위기 때도 써왔죠. 그런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추경은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아직 3월인데다가 수십조 규모의 추경이기 때문이죠. 언론에서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추경은 고물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세수, 즉 세금이 충분히 거치면 괜찮겠지만 지금 한국 재정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합니다. 빚을 내는 거예요. 이번 추경은 여유금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번 여유금을 이렇게 써버리면 하반기에 또다시 예산이 부족할 때는 결국 국채 발행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추경만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지원금의 종류와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소상공인 지원금, 청년 지원금, 돌봄수당, 농업직불금 확대 등등 명목은 다양하지만 결국 재정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현금 살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은 풀렸는데 그 돈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단순히 물가만 올립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헬리콥터 머니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돈을 뿌리면 당장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돈으로 살 물건이 늘어나지 않으면 물건값만 올라가죠. 특히 선거 시즌에 집중되는 지원금 정책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단기 인기와 장기 경제 안정은 종종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국제금융시장은 그 나라의 신뢰도를 낮춰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환율이 오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에너지, 식품 원자재, 반도체 소재까지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경기가 냉각됩니다. 반면 경기 침체를 막으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더 오릅니다. 정부가 재정을 무리하게 풀수록 통화당국은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단어를 꺼낼 차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영어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줄고 물가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법칙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정책이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이 겪었던 게 대표적입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물가도 오르는 10년을 보냈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까지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초강수 금리 인상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한 번 더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재정 팽창으로 인한 물가 압력까지 더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 사이클과 경제적 사이클의 미스매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다음 정권이 그리고 국민이 오랫동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개인으로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즉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구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만큼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변동금리 부채는 지금 시점에 큰 리스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인들에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원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귀찮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질문입니다. 인기 있는 정책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어 보여도 재정을 지키고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정책이 훨씬 오래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가 불안을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경제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